이번 영상은 코덱스 리츠와 타이거 리츠의 현재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비교와 현재 배당률을 점검해 봤습니다. 이 코덱스 리츠와 타이거 리츠에 포함된 리츠 포트폴리오들은 사실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비중이나 그 순위 그리고 일부 리츠사들의 포지션이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탑3를 차지하고 있는 리츠 3개 회사는 순위가 같은 상태였으며 코덱스 리츠의 경우 대장주 리츠격인 맥쿼리 인프라의 비중이 25%를 차지하는 모습이었으며 타이거 리츠는 동일하게 맥쿼리 인프라가 1위나 16.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위는 SK 리츠로 동일하였는데 코덱스 리츠의 경우에는 SK 리츠가 12.1%, 그리고 타이거 리츠에는 15.3%로 해서 SK 리츠의 포지션이 타이거 리츠가 더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ESR 캔달 스퀘어는 코덱스 리츠에서는 12%를 차지하고 있었고 타이거 리츠에서는 12.1%를 차지하면서 거의 동일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3위까지는 공통된 리츠 회사들의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4위부터 10위까지의 비중도 대부분이 이제 10개 회사 중에 8개 회사의 포지션이 겹치고 비중만 다른 형태로 확인이 되었는데 4위는 JR 글로벌 리츠로 코덱스 리츠의 경우에는 8.8%를 차지하고 있었고 타이거 리츠에서는 5위의 포지션을 하면서 7.1%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한 알파 리츠의 경우에는 코덱스 리츠가 6.8% 그리고 타이거 리츠는 5.9%를 차지하면서 거의 유사한 비중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롯데 리츠는 코덱스 리츠에서는 5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면서 6.0% 포지션, 그리고 타이거 리츠에서는 9%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4위에 랭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4위부터 6위까지의 포지션을 점검해 보더라도 순위만 약간 다를 뿐 동일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리츠의 7위를 살펴보면 코람 코리아 인프라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5.7%, 타이거 리츠에서는 12위 포지션을 하고 있어서 4.5%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8위는 KB스타 리츠로 5.5%를 코덱스 리츠에서는 차지하고 있었고 타이거 리츠에서는 5%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0개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코덱스 리츠의 경우에는 무려 87.8%였으며 타이거 리츠의 경우에도 탑10의 비중이 85.3%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거의 전부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8개 종목이 겹치고 포지션이 약간씩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코덱스 리츠의 경우에는 삼성 FN 리츠가 이제 타이거 리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10번째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리치코 크랩이 2.4%를 차지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리츠에서는 이제 탑10에서 코덱스 리츠와 이 두 종목만 이렇게 좀 모습이 달랐는데 8위가 맵스 리얼티 1으로 4.9%를 차지하고 9위가 한화 리츠로 해서 4.9%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국내형 리츠 분산투자 ETF의 대표격인 두 종류를 살펴보니 탑10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8개 종목이 겹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약간의 비중 차이점이라든지 일부 다른 종목들이 특징을 분석하여 어떤 대상이 나에게 더 맞는 대상인지 혹은 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리츠들의 성과가 결국 이 종합 리츠의 성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들이 나는 더 메리트 있다고 판단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월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의 특징은 약간 월 분배금이 균등하지 않고 불규칙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10원을 지급하고 2월은 40원, 3월은 48원, 40원, 13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8월분은 32원, 9월분은 45원, 그리고 10월분은 29원, 그리고 가장 최근 달인 12월달 분배금은 11월분으로 해서 1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12월달에 지급된 배당금이 10원밖에 안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충격을 받으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자체가 원체 월 분배금이 이제 이렇게 불규칙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는 사실 감소했지만 1원 감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12월 분배금이 작년에도 낮았던 부분이다 라는 부분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간 지금 11월 분까지의 분배금이 지급된 형태인데 분배금이 전년도 동월 대비 감소한 달은 5달이었으며 상승한 달은 3달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지가 된 달이 이렇게 3달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를 이제 종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24년도 1월부터 11월분까지의 분배금 지급 합계 금액은 320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23년도에 1월부터 11월분까지의 분배금 합계는 296원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4원이 증가한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분 분배금이 이제 또 한 차례 남겨주고 있는데, 24년도 전년도 배당금은 15원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뭐 거의 유사한 형태가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24년도 총 연간 분배금의 합계는 335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주가가 리츠들이 폭락을 많이 해서 4,035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배당률이 8.3% 수준이었기 때문에 8% 내외 정도의 배당률이 예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의 월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이 ETF의 특징은 이제 타이거 리츠 이후에 출시가 되면서 약간 사람들의 불만, 단점을 개선하면서 나온 것 때문인지 월 분배금이 굉장히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월 달에는 첫 분배금이 지급되면서 30원이 지급되고, 5월 달에는 33원, 이후에는 34, 35, 36원으로 해서 쭉 분배금이 이제 상승 지급되다가 9월분과 10월분은 35원이 지급된 형태이며, 11월분은 해당 리츠는 이제 월 중순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11월분 분배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월 분배금 지급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 배당금이었던 34원 정도가 꾸준하게 이제 지속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연간 배당금의 합계는 408원이기 때문에 예상 배당률은 8.9%로 해서 타이거업 리츠 부동산 인프라보다 0.6% 정도 높은 수준을 예상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이는 각각의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리츠 회사들에 속해 있던 탑10 이제 포트폴리오가 비중들이 달랐던 부분 때문에 각 리츠 회사들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의 합계 금액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코덱스 리츠와 타이거 리츠의 1억 투자 시 배당금을 계산을 해보면, 두 ETF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여 배당금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타이거 리츠의 경우에는 연 배당금이 8.9%가 예상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연 배당금은 890만원으로 해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배당금은 7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타이거 리츠의 경우에는 예상 배당금이 8.3%로 앞서 예상되었기 때문에 연 배당금은 830만원, 그리고 월 배당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69만원으로 해서 두 개 리츠 모두 월 배당금이 74만원에서 69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 월세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뭐 2호선 라인의 오피스텔 투자, 현금으로형 오피스텔 투자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한 1억 2천만원 이상에서 1억 5천만원은 투자를 해야 이렇게 7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률까지 올라간 시점이다 라고 판단되기는 합니다. 이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15.4% 세금이 제외된 상태로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연간 756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이를 월로 환산했을 때는 63만원을 지급받는 형태가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제 투자를 했을 때와 무려 매월 11만원이나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연금저축계좌에서 먼저 풀로 이를 매수를 하고 나서 연금저축계좌가 다 차면은 일반 계좌를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타이거 리츠의 경우에도 일반 계좌를 활용해서 이제 세금 15.4%가 공제가 되면 연간 배당금은 70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월 배당금도 58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역시나 11만원 수준이 이제 매월 손해를 보는 것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이 8% 이상 수준의 월 배당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제 체감하기 위해서 예금도 살펴보면, 예금 금리는 이제 대부분이 3.5% 미만까지 떨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고, 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3.5%에서도 여전히 15.4%의 세금이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를 세후로 계산해보면 연간 297만원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이는 월로 환산해보면은 24만원의 이자를 수령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약 이제 이 리츠들의 월 배당금, 특히나 비과세를 적용받는 이제 리츠의 월 배당금과는 무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1억 투자 시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리츠가 약간 이제 현금흐르성 창출을 하는 배당주 차원이랑도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요 배당주들과 비교를 한번 들어가 보면, 현 시점에서는 개별 배당주들이 이제는 한 6% 정도까지 점점 이제 배당주들이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배당률이 점점 깎여서 현재 기준으로는 한 6% 받을 수 있는 배당주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개별 배당주는 일단 세후 계산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의 세후 계산으로 들어가면 연간 51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고 월 배당금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42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물론 리츠 또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한 금액과 이제 환산을 해보면 약 21만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 이제 국내 가장 대표적인 배당형 ETF이기도 한데 동일하게 배당금 비과세를 적용받는 곳에서 리츠와 플러스 고배당주를 투자했을 때의 차이는 현재 기준으로 월 33만 원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잠시 저의 자산 배분 전략의 모티브가 된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의 사계절들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며 더 잘 즐기기 위한 변동성은 낮추고 수익은 더 꾸준히 얻기 위하여 활용 중인 올해더 포트폴리오 PDF 전자책을 소개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타이밍 예측을 줄이고 주식 몰빵, 특히 이 개별 주식을 줄여서 비중이 다소 낮더라도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정기 투자 전략, 이 둘의 장점만 제대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성공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이나 유명한 헤지펀드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대부분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것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특정 자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게 투자하여서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고 저 역시 그랬기 때문에 자산 배분과 정기 투자 전략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PDF 전자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